차라리 벽 보고 이야기하는 게 낫지. 내가 쟤들하고 무슨 말을 하겠니? 혹시 지난 명절에 아니면 자식들 다 돌아가고 난 뒤 텅 빈 집에서 혼잣말처럼 이 문장을 내뱉어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지난 주말 오랜만에 만난 고향 친구 녀석이 침 튀겨가며 자기 자식 자랑, 돈 자랑을 늘어놓는 걸 보면서 속으로 딱 이 생각 하나만 했습니다. 아, 집에 가고 싶다. 그냥 조용히 내 방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눕고 싶다. 이 시끄러운 소음에서 벗어나고 싶다.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땐 안 그랬잖아요. 어떻게든 모임에 나가서 한마디라도 더 거들어야 직성이 풀렸고 자식놈들한테는 밥 먹는 법부터 사람 도리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침묵이 어색해서 일부러 쓸데없는 농담이라도 던져야 분위기가 산다고 믿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입을 여는 게 꼭 천근 만근 쇳덩이를 드는 것처럼 버겁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누군가 말을 걸어오면 반갑기보다 아, 또 무슨 에너지를 써야 하나 하는 피곤함이 먼저 몰려오진 않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늙어서 기력이 딸리나 보다, 갱년기 우울증인가 보다 하고 스스로를 탓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입을 다물게 된 건 당신이 약해져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비로소 진짜 어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깨지고 배신당하면서 터득한 침묵이라는 가장 강력한 삶의 무기를 손에 쥐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어쩌면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서랍장을 여는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왜 그토록 말하기를 포기했는지, 왜 사람들 속에서 더 철저히 혼자가 되기를 선택했는지에 대한 7가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듣고 나면 여러분은 더 이상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한숨 쉬지 않게 될 겁니다. 대신 고요한 침묵 속에서 평온을 찾은 지혜로운 한 노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세상에 대해 입을 다물어 버린 그 진짜 이유 7가지를 하나씩 꺼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말해봤자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 여러분, 혹시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속담을 온몸으로 체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제 배우자를 보면서 그걸 느꼈습니다. 양말 좀 뒤집어 벗어놓지 말라고 30년을 말했다. 30년을.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세탁기 앞에서 돌돌 말린 양말 짝을 펴고 있는 내 꼴이라니. 허탈하다 못해 웃음이 나온다. 젊었을 땐 믿었습니다. 내 진심이 닿으면, 내가 논리적으로 설득하면 상대방이 바뀔 거라고요. 그래서 술 먹고 늦게 들어오는 남편 붙잡고 밤새 울며 호소도 해봤고, 공부 안 하고 겉도는 자식놈 붙잡고 목이 터져라 훈계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나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옛 어른들 말씀, 진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맞더군요. 내가 아무리 열변을 토해도 상대방은 그때뿐입니다. 돌아서면 다시 자기 편한 대로, 자기 본성대로 살아갑니다. 그 모습을 수십 년 지켜보다 보니 어느 순간 제 안에서 뭔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내 입만 아프구나. 내 에너지만 닳는구나. 저 사람은 그냥 저렇게 생겨 먹은 거구나. 우리가 입을 다문 건 포기가 아닙니다. 바꿀 수 없는 것에 매달려 내 소중한 감정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짓을 멈추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래, 너는 그렇게 살아라. 나는 내 식대로 살란다. 하는 일종의 우아한 거리두기를 시작한 것이죠. 상대방을 바꾸려던 헛된 희망을 내려놓는 순간 역설적으로 우리 마음에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으니 실망할 일도 없고, 잔소리할 기운을 아껴서 내 몸 하나 더 챙기는 게 남는 장사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바꾸려고 애쓰고 계신가요? 그냥 입을 다물어 보세요. 그리고 그 에너지를 여러분 자신을 위해 쓰세요.
그게 여러분이 살 길입니다. 두 번째 이유 설명에도 못 알아듣는 사람. 이제는 지쳤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사람과 찰떡같이 말해줘도 콩떡같이 알아듣는 사람.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수록 우리 주변엔 후자가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니, 내가 어라고 말했잖아. 근데 왜 자꾸 비 이야기를 하냐고. 내 말이 어렵나? 내가 지금 외계어를 하고 있는 건가? 예전에는 답답해서 어떻게든 이해시키려고 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내 말은 이거잖아. 잘 들어봐. 하면서 처음부터 다시 차근차근 설명했죠. 상대방이 고개를 끄덕일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과정 자체가 너무 피곤합니다. 진이 다 빠집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 대화하는 건 마치 거대한 시멘트 벽을 마주하고 테니스를 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세게 공을 쳐도 돌아오는 건 내 팔의 통증뿐이죠. 나이가 드니 설명하는 에너지가 아까워지기 시작합니다. 굳이 내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저 사람을 이해시켜야 할 만큼 저 사람이 나에게 소중한가 따져보게 되는 거죠. 그래, 내 머릿속엔 그렇게 입력됐나 보다. 그냥 내가 맞다고 치자. 내가 졌어. 그래서 그냥 입을 다물고 고개를 끄덕여줍니다. 그래. 내 말이 맞네. 이 영혼 없는 한마디가 구구절절한 설명보다 내 정신 건강에 훨씬 이롭다는 걸 터득한 겁니다. 이건 비겁한 회피가 아닙니다. 내 귀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 위한 현명한 절약입니다. 말이 안 통하는 사람과는 말을 섞지 않는 것. 그것이 노년의 평화를 지키는 제1원칙입니다. 세 번째 이유, 내 감정을 꺼내는 것조차 이제는 사치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실 때 어떠셨나요? 어깨는 찌뿌둥하고 무릎은 시큰거리고 속은 더부룩하고 나이 드니 내 몸뚱아리 하나 건사하기도 벅찹니다. 그런데 내 몸 하나 돌보기도 힘든 판국에 내 마음속의 복잡한 감정들까지 남에게 설명하라니요? 그건 정말 너무 가혹한 일입니다. 서운함, 외로움, 화남, 불안함. 내 안에서 소용돌이치는 이 감정들을 언어로 표현해서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과정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어렵게 용기 내서 내 감정을 털어놨을 때 돌아오는 반응이 어떤가요? 아니,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나이 먹으면 다 그런 거지. 저 소리를 듣느니 차라리 혀를 깨물고 말지. 내가 미쳤다고 저 사람한테 위로를 바랐나? 상대방의 무심한 한마디에 오히려 상처만 더 깊게 받습니다. 내 아픔이 별것 아닌 투정으로 취급받을 때의 그 비참함.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했습니다. 그냥 혼자 삭히기로요. 속이 골마서가 아닙니다. 차라리 혼자 끙끙 앓다가 마는 게 남한테 이야기했다가 상처받는 것보다 속 편하기 때문입니다.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조차 사치처럼 느껴지는 나이. 우리는 그렇게 점점 더 입을 굳게 다물고 감정의 문을 걸어 잠그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유, 조언해줘봤자 결국 지 멋대로 하더라. 우리 시니어들 인생 경험만큼은 누구보다 풍부하지 않습니까?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어봤으니 젊은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얘야, 내가 살아보니까 저런 사람은 조심해야 한다. 그럴 땐 이렇게 하는 게 나중에 후회가 없더라. 정말 자식 같고 후배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진심 어린 조언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던가요? 겉으로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하면서 고분고분 듣는 척합니다. 하지만 뒤돌아서면요? 아유, 저 꼰대 또 시작이네. 라떼는 말이야 어쩌고저쩌고. 시대가 어느 땐데 저런 소리를 해. 다 들린다, 다 들려.
내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하는지 훤히 보인다. 결국엔 자기들 고집대로 자기들 멋대로 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며 찾아와도 그때는 이미 늦었죠. 우리는 이런 꼴을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줘도 먹지 않는 사람에게 억지로 입을 벌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 지 팔자 지가 꼬는 거지. 내가 말한다고 듣겠나. 그냥 둬라. 한번 제대로 깨져봐야 정신을 차리지. 그래서 이제는 누가 와서 고민 상담을 해도 섣불리 조언하지 않습니다. 글쎄, 어렵네. 내가 잘 선택해야지. 하고 한 발 물러섭니다. 진심이 닿지 않는 곳에 굳이 내 아까운 경험을 나눠줄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침묵은 때로 가장 훌륭한 조언이 되기도 합니다. 5번째 이유, 도와주고 뺨 맞는다. 호의가 권리가 되더라. 이건 정말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오르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정말 순수한 호의로 한마디 거들었을 뿐입니다. 김 여사, 거기는 길이 미끄러우니까 돌아가는 게 낫지 않아? 새댁, 애가 더워하는 것 같은데 옷을 좀 얇게 입히지 그래. 그런데 돌아오는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어머님, 제발 간섭 좀 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해요. 아, 진짜 꼰대 같아. 왜 남의 일에 참견이세요? 와, 세상에.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들은 거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걱정돼서 한마디 한 게 그렇게 큰 죄야? 선의가 악의로 곡해될 때 느끼는 그 배신감과 환멸.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물에 빠진 놈 건져놓으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더니 딱 그 짝입니다. 내가 베푼 호의를 당연한 권리로 여기고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바로 간섭이니 꼰대니 하며 공격하는 사람들. 이런 일을 몇 번 겪고 나면 인간에 대한 정이 뚝 떨어집니다. 아, 이제는 내가 입을 여는 것 자체가 누군가에겐 공격 빌미가 될 수 있구나.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거구나. 그래서 결심합니다. 입은 닫고 지갑만 열자. 그게 이 험한 세상에서 노인네가 살아남는 유일한 처세술이다. 6번째 이유, 말은 하면 할수록 오해의 씨앗이 되더라. 여러분, 나이 들수록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돈 없는 거? 건강 잃는 거? 아닙니다. 바로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겁니다. 말이라는 게 참 요물입니다. 나는 분명히 어라는 의도로 좋게 이야기했는데 이 말이 건너고 건너면서 A-1이 되고 A-2가 되더니 나중에는 전혀 다른 지가 되어서 내 귀에 돌아옵니다. 어머, 글쎄 김씨가 그러는데 자기가 며느리 욕을 그렇게 하고 다녔다며? 아니, 나는 그냥 며느리가 요즘 바빠서 힘들겠다고 한마디 한 것뿐인데. 아, 미치고 팔짝 뛰겠네. 내가 언제 욕을 했다고 그래? 이 동네 아줌마들 입은 진짜 무서워서 무슨 말을 못하겠네. 억울해서 해명하려고 해봤자 이미 소문은 퍼질 대로 퍼진 뒤입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려 하면서 사람들은 이미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낙인 찍었죠. 나이 들어서 구설수에 휘말려 평생 쌓아온 평판을 한순간에 깎아먹는 것만큼 치명적인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자기 검열을 시작합니다. 이 말을 해도 될까? 저 사람이 오해하진 않을까? 말 한마디를 하기 전에 100번, 1000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론은 항상 똑같습니다. 그냥 말하지 말자.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말 한마디 실수해서 피 보는 것보다 차라리 무건 수행하는 스님처럼 사는 게 낫겠다 싶은 거죠. 우리의 침묵은 나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7번째 이유, 내 진심이 너무 가볍게 취급받더라. 마지막 7번째 이유는 어쩌면 가장 슬픈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의 무게만큼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깊은 연륜과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끼는 사람에게 깊게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어렵게 내 진심을 꺼내놓습니다. 여보, 당신 건강이 제일 중요해. 술 좀 줄여. 아들아, 인생 너무 앞만 보고 달리지 마라. 옆도 보고 뒤도 돌아봐야지. 그런데 상대방이 내 진심을 어떻게 받아들이던가요? 아, 알았어요. 또 그 소리. 지겨워 죽겠네. 아버지는 요즘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래요. 내 진심이, 내 인생이 담긴 충고가 저 사람한테는 그저 흘러가는 노인네의 잔소리, 소음 공해일 뿐이구나. 그때 느끼는 허무함은 정말 뼛속까지 시리게 만듭니다. 나는 저 사람을 위해 내 가장 귀한 것을 주었는데 저 사람은 그것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구나. 내 마음의 무게를 감당할 그릇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내 귀한 진심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 말이 가볍게 여겨지는 순간 내 존재 자체도 가볍게 여겨지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소중한 말일수록 아끼게 됩니다. 침묵함으로써 내 진심의 가치를 스스로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7가지 이유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그동안 말이 줄어든 내 모습이 초라하고 처량하게 느껴지셨다면 이제 그 생각을 완전히 바꾸십시오. 당신은 약해진 게 아닙니다. 당신은 비겁한 게 아닙니다. 당신은 도망친 게 아닙니다. 당신은 이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수많은 풍파를 겪어내며 관계의 본질을 꿰뚫어 보게 된 것입니다. 말의 덧없음을 깨닫고 침묵의 위대함을 알게 된 진짜 지혜로운 어른이 되신 것입니다. 억지로 대화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말 안 통하는 사람 붙잡고 에너지 낭비하지 마십시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내 눈빛만 봐도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내 침묵이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지는 사람. 그런 귀한 인연 한두 명이면 우리 노년은 충분히 아름답고 풍요롭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선택한 그 침묵은 고립이 아니라 평화입니다.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온전히 나 자신과 마주하는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입을 다물고 외딴 섬처럼 살아가고 있는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그 고요한 침묵을 저는 진심으로 존경하고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또 다른 침묵하는 이들에게 이 영상을 전달하는 다리가 됩니다. 여러분의 평안하고 지혜로운 노후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